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투자 유치 전략 교육과정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투원 파트너스 김경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에 맞는 투자 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 라운드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될 건데요. 투자를 유치하러 다니는 기업이라면 각 라운드별로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끔은 본인들의 투자 라운드 단계와 맞지 않게 투자사와 접촉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비 투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엔젤,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시드, 시리즈, IPO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예비 투자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에 창업을 하고 지인들이나 가족 위주로 초기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또 이후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을 통해서 팀 구성을 하면서 좀 투자를 좀 유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VC 투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본인이 시리즈 A나 B를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투자사에게 접촉을 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사가 어느 단계에 투자를 하는 투자사인지를 알아본 후에, 또 이 투자사가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는 투자사인지를 알아본 후에 투자사를 접촉해서 본인의 라운드에 맞는 투자자와 접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비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의 목표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개발한다든지, 또 아이디어에 맞는 시장조사, 그리고 그 시장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후속적인 투자 라운드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나 IR 자료를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라운드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의 지향성이라든지 계획을 또 수정하게 되고, 또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또 핵심 인원을 추가한다든지, 또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이나 유통 나 팔로처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를 보게 되면 엔젤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게 자금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경영 지원, 지도 업무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해서 약 300개가 넘어갈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또 뭐 IR 피칭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의 투자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크라우딩 펀딩은 많이들 들어보시는 투자 유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크라우딩 펀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크라우딩 펀딩으로 대표적인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자금 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방식이 있고, 또 리워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혼동을 하면서 이제 투자나 자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할 때는 투자형으로 갈 것인지 리워드를 고려할 것인지도 잘 구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드 투자 라운드에서는 이제 기업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후속 조치, 또 제품에서 이제 양산이나 판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기업 성장을 위해서 팀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시인데요. 데일리 호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호텔도 2013년 10월에 이제 시드 5천만 원 정도 이상을 이제 투자 유치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초기에 시드부터 해서 계속 투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리즈 투자 라운드의 기업 목표를 보면 이제 실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하는 거라든지, 또 제품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마케팅,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나 구현을 또 하게 되고, 또 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든지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것들을 기업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단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프리 A라는 언급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시리즈 A 이전 단계에 프리 A, 시리즈 A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A 투자하던 기관들도 프리 A 단 투자 라운드로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시드 딱 극초기 투자하던 기업들도 프리 A 또는 뭐 A까지도 이제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시리즈 C 투자 유치하면서 120억 이상을 유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120억 이상을 유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IPO나 M&A 투자 라운드에서의 기업 목표인데요. 아마 많은 스타트업들이 IPO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만큼 IPO는 스타트업의 꿈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이렇게 기업 공개나 M&A를 위한 기업 이미지 관리라든지 또 기업 공개를 위해서 일정이나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고 법규나 이슈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자, 다시 데일리 호텔 사례를 보면 자, 아까는 시드 라운드의 투자 유치를 보셨을 거고 지금은 2019년도, 아까 시드는 2013년도였고 2019년도 9월에 M&A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드에서부터 프리 A를 거쳐서 C, M&A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투자 유치 실적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IPO로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큰 투자 몇 번과 바로 IPO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달이죠. IPO 준비 때문에 되게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고 투자사가 스타트업을 평가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하느냐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자금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 금액인지를 우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행했던 투자가 있다면 어떤 투자자가 들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친인척인지 지인인지 혹은 엔젤 투자인지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들어왔는지 투자자 유형을 보게 되고요. 또 팀에 대한 것도 아까 앞서서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창업자 혹은 팀 구성하는 팀원들이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공 사례나 혹은 실패 사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경력이 이번 사업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또 해당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이 경쟁이나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고 또 유사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업체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 건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또 이 기업이 제시하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또 충분한 이익 실현이 가능한지 그런 가능성은 충분한지 등을 보게 됩니다. 또 뭐 각종 지표들이 있겠는데요.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지표들이 투자사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노력이나 이런 지표들이 투자사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지표들이 성장 가능성의 어떤 근거 자료로서 충분한 설득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 평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투자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또 좋은 투자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과거보다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를 유치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데모데이나 IR 행사를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받는다든지 혹은 주변에서 투자받은 기업으로부터 투자사들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런 투자자들을 소개받아서 이게 접촉을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콜드콜을 해서 투자자를 접촉하게 되면은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주변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나 여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투자사를 요청을 받으면 아무래도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다 보면 좋은 본인들과 맞는 투자사를 또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이렇게 막연하게 막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IR 자료를 던지게 되면은 좋은 관계를 잇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IR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자료가 사실 스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많은 루트를 통해서도 투자자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랜덤리하게 막 뿌려지는 자료를 좀 의심하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하길 권하고, 다음에 어떤 투자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본인과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경험치나 또 과거에 그런 쪽 위주의 투자를 했던 포트폴리오가 있는 투자자를 만나는 걸 권하고, 또 본인의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많은 투자사를 만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또한 해당 투자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성격을 보고 바이오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사라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만나더라도 성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당 투자사가 주로 투자하는 어느 섹터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투자사를 접촉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 어느 단계의 투자 라운드를 돌면서 투자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걸 살펴봤고, 다음 강의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게 투자하는지를 좀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